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리플, 미국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화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과 함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리플의 전략적 자산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이 리플의 전략적 자산 도입의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연일 리플을 스캠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까지 맹비난할 필요는 있을지 과연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리플이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플이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연 도대체 이 전략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안보, 이 경제적 우위,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자산이 전략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가 군사적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적 우위. 그래서 군사적 중요성은 국가 안보나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무기 시스템, 예를 들면 인공위성이나 첨단 반도체,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거 있겠죠. 이 두 번째는 경제적인 영향력,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자원, 그리고 핵심 자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5G나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회사를 얘기하죠. 이런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상임위 NSC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 US 등 같은 이런 기관이 이 전략적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 전략자산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안보적인 요소,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이 경제적인 요소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이나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미국의 달러 패권과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봐야겠죠. 그리고 국가 전략 자산과 함께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비축 준비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비축 준비금은 전략 자산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가 외환 시장의 안정과 금융 위기를 대비해서 보유하는 자산이에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준으로 국가 간 외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면 이 달러나 유로, 그리고 엔화, 그리고 파운드, 엔화는 제외하고 이런 기축통화가 있고요. 그리고 금이라든지 SDR이라는 건 IMF 특별 인출권을 이야기하죠. 이런 국제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자산,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달러, 금, 국채 등 이런 외환 보유고를 이야기하죠. 이 비축준비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략자산과 비축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리플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실제 리플의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리플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합의 알고리즘,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특별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기존의 블록체인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과 같은 이러한 채굴 방식과는 달리 이 비잔틴 장애 허용 BFT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BFT라는 알고리즘이 일부 지분 증명 방식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채굴 참여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없고 정해져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만 합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에 의해서 거래가 확정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리플의 송금 수수료는 0.00001 리플인데 사실상 거의 0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스위프트, 비자, 마스터카드보다도 비용이 낮고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TPS라는 게 초당 전송 건수를 얘기해요. 이 TPS가 리플 같은 경우는 1500에 달하고요. 굉장히 빠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TPS, 비트코인 7TPS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리플이 TPS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 같은 경우는 65,000 TPS인데 비자 같은 경우는 방식이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리플도 지금 현재 메인넷 업데이트나 개발을 하면서 이 비자의 TPS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리플 레저에서 후킹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막바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이 된다면 NFT, 디파이와 같은 기업들이 리플 네트워크 상에서도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까지 된다면 진짜 리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를 살펴볼 텐데 이 초고속 국제 송금 시스템을 이 리플넷과 온디맨드 리퀴디티라는 기술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리플넷이라는 기술을 설명을 드릴 텐데 리플넷은 전 세계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빠른 송금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은 이 각 나라의 은행들이 이렇게 다 1대1로 연결이 돼 있어요. 1대1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국제은행을 거쳐서 송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시스템 자체가 초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국제 송금에 빨라도 하루 이틀 그리고 늦는 경우는 거의 5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개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개은행을 많이 거치면서 오류 가능성도 증가하겠죠. 최종적으로는 돈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거래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리플넷은 이 모든 국가의 은행이 리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리플 인터페이스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송금할 때도 여러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리플 네트워크만 인터페이스로 거치면은 바로 한 번에 송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압도적으로 높죠. 3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리고 거래 비용은 제로에 가깝게 들고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 기록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온디맨드 리퀴디티, 즉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또 다른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은행들이 외환 거래를 할 때 이 예치금이라는 것을 보유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보내려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내려는 돈 이상의 이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송금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리플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예치금이 없이도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리플을 중개통화로 사용해가지고 환전 비용이나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은행이 직접 외화를 보유하지 않아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온디맨드 리퀴디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이미 리플을 많이 채택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이렇게 많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리플을 금융 네트워크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서비스 기업에서도 리플과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DC는 미국 자국 자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의 CBDC를 만들면서 이 리플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탄 같은 나라 그리고 팔라우 일단 후진국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부 국가가 자국의 CBDC를 개발하는데 리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리플이 미국 전략 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런 금융혁신적인 요소를 둘 수가 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송금이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 혁신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타국의 CBDC와의 연계 가능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향후 미국의 금융 패권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송금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 10분 이상 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암호화폐 의 왕이고 이미 넘볼 수 없는 가격이 위치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이 좀 부각을 드러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리플은 거의 실시간적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거의 무료에 가깝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리플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리플 자체는 이미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 영국, 중동 그리고 이런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이미 리플 기반 송금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만약 리플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게 된다면은 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CBDC랑 경쟁할 수 있는
금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규제 리스크랑 이 증권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많이 해소가 되긴 했어요.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이 현재 2차에서 일반 투자자한테는 증권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관에 판매한 증권은 충분히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규제 불확실성은 조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자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달러 패권이 위협이 받는다면 사실 암호화폐는 단칼에 제거될 확률이, 그래서 기존의 금융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전략자산으로는 깨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 이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화 문제,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RP 레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밸리데이터가 이 리플에서 신뢰하는 노드들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노드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지만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거래 기록을 작성하는 이 밸리데이터는 정해져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운영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리플은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과도한 영향력에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채굴에 의해서 100만 개가 정해진 속도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리플은 이 초기에 1000억 개가 미리 회사에 의해서 발행이 됐고, 그리고 발행량의 반 이상을 아직도 리플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플랩스 맘대로 점진적으로 방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상황이 한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스캠이다, 뭐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런 특정 기업에 의해서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은 기회 요소로는 암호화폐가 금융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그리고 국제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데 리플은 자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회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도 반드시 존재는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자칫했다가는 미국 달러 패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소송 문제도 계속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리플이 충분히 전략자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 말은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깊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미국이 결국 지금 국제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이라는 암호화폐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송금 네트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고, 스위프트의 대안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리플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CBDC 확장에 대응하는 금융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SEC 소송이 완전히 해결되고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면 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공식 인정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미국은 CBDC를 발행을 하진 않겠지만 많은 타국이 CBDC를 발행할 때 이 리플이 사용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점은 결국 향후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송 문제는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이 소송 문제가 유리하게 끝나는 경우, 그리고 이 미국이 리플을 금융 인프라로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뭐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이 리플의 채택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베팅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에 만약 베팅을 하시는 분은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 여부에 따라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중앙화 논란, 이 부분은 리플에 계속 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전략자산과 비축자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략자산과 비축자산은 뭐 전략자산이 더 좋고 비축자산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암호화폐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이 전략자산과 비축자산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비축자산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성질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가치 저장과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자산에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전략자산은 이런 리플과 같은 타 암호화폐, 그리고 미국이 리플을 전략자산으로 선택을 한다면 리플만 선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 만든 솔라나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이런 더 우수한 암호화폐도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할 확률이 많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이 비축 준비금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결국 이 준비금으로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미 국제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일부 국가 비트코인을 준비금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IMF나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